안녕하세요, 위니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직업은 호텔리어입니다. 호텔리어라고 하면 호텔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직업, 모든 포지션들을 통틀어서 호텔리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게스트 서비스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홀 때부터 해온 저의 직업에 대해서 Q&A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아니요, 저는 호텔과 관련이 있거나 비슷한 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여기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봐도 적어도 게스트 서비스 에이전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코워커들은 호텔 관련 전공자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경영학 전공을 살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워홀 때만 하고 말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워홀 때부터 시작해서 커리어를 쌓아서 영주권 이후까지 사실 봐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번 직업을 가지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관련 직종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성격과 잘 맞는 직업으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성격은 외향적이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의 이런 유대감을 쌓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 직종이 리셉션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직군들이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호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를 제가 총 넣은 300장 중에 절반 이상은 호텔과 관련된 직종으로 놓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제가 단순히 경영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집중해서 넣었는데, 다행히도 호텔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최종 면접까지 통과를 해서 지금의 호텔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잡포스팅을 보던 곳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뱅크라는 사이트였어요. 그 외에도 인디드를 통해서 이력서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로컬 오피스 같은 경우는 키지지로도 이력서를 보냈었습니다. 저는 힐튼 패밀리 브랜드 중에서 스위트 계열에서도 탑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하자. 저희 호텔은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일주일 이상 머무는 익스텐디드 스테이 게스트들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그렇다 보니 게스트들과 인사를 주고받거나 스몰 토크를 하거나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등의 친밀한 환경에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험의 일환으로 호텔 게스트가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진정시키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고깃집 알바할 때 술 취한 아저씨가 저한테 막 화가 나서 욕하고 가게 문 닫을 시간 됐는데 안 나가고 했던 거를 진정시켜서 돌려보냈었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문제 해결 방법은, 다시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고깃집에서 알바하면서 겪었던 대부분의 컴플레인들은 듣는 것만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제가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공감해 주길 원하느냐를 파악한 뒤 이런 것들이 불편했었군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군요 라고 공감을 한 뒤에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걸로 되겠냐 라고 보상을 제시를 하는, 예를 들어서 술 취하는 분은 뭐 다음번에 오시면은 제가 소주 한 병을 더 드릴게요 라고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면접을 봤던 매니저가 우리 호텔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상당히 흡사하다, 나 지금 굉장히 많이 놀랬다 라고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실제로 함에 있어서에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시간은 언제가 되느냐, 생각하는 시급이 있느냐 였는데, 시간 관련해서는 학생들이나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원하는 시간대를 정하고 자본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던 백수였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든 다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밤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밤에는 제 짝꿍이 혼자 자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시급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호텔과 관련된 경험이 전무한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시급의 선이 있다라면 그거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뭐 저 자신을 팔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험을 채워서 나중에 그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급으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살인 미소요? 이런 거 적지 마. 농담이 아닙니다. 뽑힌 이후에 저희 매니저가 이제 제가 너무 호텔과 잘 어울리게 편안하게 웃는다고, 고객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기본은 돼야겠죠. 지금도 사실 결국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진짜 처음에 일을 할 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직접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이 사람의 입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컨텍스트가 잘 들리니까 그거를 따라가겠는데, 전화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처음이 안 들리니 중간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전화를 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hi. Welcome back. 그래서 영어 실력이 기본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강철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감정노동이에요. 이렇게 감정을 소모하면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감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덜 받는 분들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고 얼굴로 티가 나거나 이러면 투숙객들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호텔에서 일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본인도 힘드시고 퍼포먼스 리뷰도 안 좋을 거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강철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캐나다에서 호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일 건데요. 영어 실력이라는 게 영어 점수가 이 정도 이상 되면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점수가 된다고 해서 혹은 안 된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영어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3년간 유학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캐나다에 워홀을 와서 지금 제가 잡은 것이 첫 직장입니다. 최근에 봤던 영어 시험은 셀피비 있고요. 스피킹 레벨은 레벨 1부터 10 중에서 6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학, 해외 경험, 전무한 제 짝꿍은 스피킹 5가 나왔어요. 유학하고 6 나온 저는 억울하죠. 억울해, 공부 안 한 거지. 즉 유학 생활이 이 영어 실력의 절대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객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온전히 알아듣고 100% 수행할 수 있어야 서비스가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영어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 고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 거고, 그럼 다시 연결해서 본인의 퍼포먼스 리뷰는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투숙객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도가 제가 이야기하는 영어의 기본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할 때 당연히 돈 계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프론트 데스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호텔과 게스트를 이어주는 허브 센터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게스트가 방을 치우고 싶어 하는데 이걸 하우스키핑에 바로 연락을 하지 않잖아요.
뭐 객실에 문제가 있거나 객실이 더럽다고 하면은 프론트 데스크로 연락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바로 하우스키핑 부서로 연결을 시켜서 이 고객이 지금 이런 것들이 불만이고 이런 것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매끄럽게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것이 프론트 데스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브 센터의 연장선으로 투숙객이 예약사항에 오늘 아기가 동반하기 때문에 뭐 크립 베드라든지 플레이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바로 객실 내에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도 프론트 데스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고객들의 요청을 잘 매끄럽게 처리를 하면서 고객들이 난 여기서 되게 편안하게 잘 쉬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프론트 데스크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고 또한 전화로 예약도 많이 만들어요. 특히 비즈니스 트립을 오는 경우나 일주일 이상 장기 투숙을 하는 경우에는 호텔과 회사의 어떠한 협상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저희는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 개수만 약 100여 개가 넘고요. 그 100여 개가 다 다른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관련 문의가 왔을 때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을 볼 때 처음부터 물어봤던 게 시간대를 어떤 시간대를 원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야간 근무를 하고 싶다 라고 했으면 야간 근무만 하게 되었을 거예요. 즉 야간 근무는 이미 다른 포지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근무자들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고정된 시간대에 일을 하는 반면 주간 시프트는 매번 시간이 변동되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그리고 중간에 오전 근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시간대의 시프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답은 네, 그리고 아니요입니다.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 제가 쉬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돼요. 고정 시프트가 아니다 보니 시프트가 이제 매니저가 항상 짜야 되고, 그래서 미리 휴일 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승인이 나지만 휴일을 신청하기 전에 나와 같은 날에 휴일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는지 호텔이 바쁘지는 않은지를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프트가 나오기 2-3주 전에 미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될 때 승인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나기 힘들다 그러면 다른 날로 바꾸거나 이날은 어때? 라고 해서 대신 바꿔서 이렇게 조금 변동을 해서 휴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힐튼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숙박 할인 혜택이 거의 도둑질 수준이에요. 저희 직원들도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다들 막 This is stealing, this is stealing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힐튼 직원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75%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정 시프트가 아니다 보니 시간 관리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서비스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갑자기 쉬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듣는 포지션에 있다 보니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욕설을 듣는다든지 정말 다양하게 욕을 들어요. 이게 아니 그런 뭐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양하게 욕을 듣습니다. 그 와중에 또 샐러리가 높은 건 아니다 보니 꽤나 박봉인 직업인데 내가 이 돈 받아가면서 사람들한테 F 소리 들어야 되나? 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아무리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저도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데 아마 그걸 감당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더 큰 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직접 겪은 것이고 하나는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먼저 겪은 일을 말씀드리자면 한날 아침 일찍 이렇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은 또 산뜻하게 일을 해야겠다, 어떠한 불만사항들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기요, 바깥에 나무가 너무 무서워요.
나무가 저를 덮치려고 해요. 제발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웃거나 뭐 아니면은 농담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또 게스트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최대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무를 자를 순 없고 대신에 나무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돈 줄 테니까 와서 나무 좀 잘라달래요. 제가 그래서 아 미안한데 내가 전화 끊고 매니저랑 이야기를 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볼게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당연히 매니저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가리기도 싫어한다고 그러고 방을 옮기기도 싫대요. 저희가 전화를 끊으면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게스트가 진짜 데스크까지 찾아와서 나무를 잘라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왜 나무 때문에 이렇게 울기까지 하지? 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눈이 조금 많이 풀렸어요. 저희가 이 사람은 지금 대마를 펴서 환각이 보이나 보다 라고 해서 구급차를 불렀죠. 아니면은 게스트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게스트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대마를 폈던 상황이었고 일단 응급처치를 내려서 게스트를 진정시키는 걸로 이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짧고 강해요. 제가 들은 거니까요. 어느 날 완전 깜깜한 한 새벽 2시, 새벽 3시에 호텔 안에 막 이렇게 타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버나잇에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여자 직원이 무슨 일이지 하고는 이렇게 그 다다다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웬 여자 투숙객이 나체로 호텔 복도를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저게 뭐야 하고는 그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결국 추격전 끝에 잡았어요. 잡아서 무슨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술 냄새가 확 나면서 별일 아니다, 날 냅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뛰어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에 데리고 와서 앉혀서 일단 게스트를 진정을 시키고 돌려보내려고 했죠. 근데 돌려보내자마자 다시 이번에는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막 두두두두 막 분노의 질주를 하고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는 두두두 뛰어서 다시 추격전 끝에 잡아가지고는 방 안에 돌려보냈다고 들었어요. 정말 황당하죠. 여기까지 캐나다의 호텔 프런트 데스크와 관련된 Q&A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안녕할게요. 바이바이.